사람은 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힘들었던 일들도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극복을 하게 되죠.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대방과의 이별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힘듭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결국에는 잘 극복을 해내시는데, 반대로 유독 그 이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별 후에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사람이 연애를 이어간다는 건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정확히 5대5 이렇게 비율을 나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연애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기억을 한다는 건 어쩌면 내가 상대와 다시 만나고 싶어서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마음이 계속 되다 보면 진짜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껴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상대한테 다시 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놓지를 못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내가 나를 별로라고 평가를 하면 그게 반드시 상대에게도 느껴지거든요. 내가 별로인데 이렇게 별로인 나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봐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서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 사람만큼 날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다는 거고, 아직도 내가 상대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감상에 젖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대체 무슨 근거로 앞으로 이 사람보다 날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전혀 근거가 없는 판단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궁지에 밀어넣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모습일 때도 이만큼의 사랑을 받는 연애를 했었는데 내가 앞으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고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 됐을 때는 대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나한테 굉장히 잘 맞춰줬었는데 등의 과거의 기억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보는 커플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진심이건 농담이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막연하게나마 얘기를 했었던, 대부분 한 번쯤은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 건 너가 처음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가 처음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대에게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지만, 사실 이 부분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과연 누가 상대방에게 나 결혼하고 싶은 생각 드는 게 너가 두 번째야 이렇게 말을 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다 처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처음에 시작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잘해줘요. 당연히 처음에는 다 이해하고 배려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미 끝난, 이미 지나간 그 사람에게 내가 씌워놓은 특별함이라는 프레임을 벗겨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나는 이제는 그 사람은 생각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다 잊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깊은 연애를 했고 오랫동안 감정을 공유를 했다면 어떻게 단기간 내에 다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별을 고한 쪽이건 통보받은 쪽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이별을 극복할 때는 이렇게 내 감정을 속이는 것, 즉 정신승리를 하려는 이런 마음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이런 분들이 상대방이 SNS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더 힘들어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 하는 말이 난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헤어진 상대방을 완벽하게 잊는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잊었건 말건 그 기준을 나에게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너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아직 다 못 잊었고 가끔은 생각도 난다. 이렇게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게 이별을 극복하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쪽이라면 상대의 마음에 대해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상대의 이별 통보에 나도 수긍을 했거나 서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헤어졌다면 사실 헤어진 사이인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날 건가요? 왜죠? 그렇게 만난다면 달라질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있을 때도 결국 맞춰나가지 못해서 헤어졌잖아요. 그렇다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보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서 이 힘든 것을 상대에게 위로해달라고 하고 싶은 건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이 사람이 내 곁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는 건지 그래서 결국 헤어진 마당에 상대의 마음을 자꾸 추측을 한다는 건 정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괜한 곳에 힘을 쓰시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청년의 다일이었습니다.